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8월 10일자 국민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살인 예고 글 절반은 10대 중대 범죄라는 생각 각인시켜야 입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잇따라 오른 살인 예고의 글의 절반 이상을 10대 청소년들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공원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여고생, 자신의 SNS에서 어느 역에서 몇 시에 20명을 죽이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해 급히 검거된 10대도 있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파악한 살인 예고 게시물 180여 건을 추적해 65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들이 밝힌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가 없다. 외회 없이 심심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관심받고 싶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한 10대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보일 만한 글을 올리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돋보이려고 거짓말을 섞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의 영역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살인 예고 글이 바로 그렇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시민들은 언제든 이유 없는 난동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이 뜨면 중무장한 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해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한다. 이를 게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검찰과 경찰이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이다. 여기에 10대 청소년이라고 외회가 될 수는 없다. 심심했거나 관심을 받으려는 단순한 장난이 중대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학교의 교육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검거돼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범행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끝나곤 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은 구체적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래서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협박을 벌이는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동시에 온갖 흉악한 사건을 모방하거나 예고하는 글이 난무하고 범죄 또는 자살 관련 정보가 꺼리낌 없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고 느끼셨습니까?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죠. 이 최원종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자신을 30cm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니는 배달원이라고 소개하며 범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직접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범죄로의 이행 가능성과 국민 불안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불법 콘텐츠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제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을 공중 협박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만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관련 제재를 서두르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럽은 차별, 학대, 테러, 허위 정보 등의 콘텐츠를 막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법 개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산업이 극도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산업발전 기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